네, 하이파이 매거진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은 그렇게 특별한 브랜드나 제품들이 딱히 등장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 이를 불식시킬 만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브랜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리바이벌 오디오라는 프랑스 스피커 회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여기 보고 계시는 아탈란테 5와 아탈란테 3라는 이 두 스피커가 그 리바이벌 오디오의 첫 제품입니다. 그 리바이벌 오디오라는 이 브랜드만 놓고 본다고 하면 뭐 그저 그런 평범한 스피커 회사가 또 하나 등장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스피커 회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다니엘 이몽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스피커 엔지니어와 제키 리라는 대만 출신의 스피커 영업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은 CTO, 한 명은 CEO에서 이 두 사람이 설립한 회사가 되겠는데요. 국내에는 일단 다니엘 이몽이라는 이 엔지니어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엔지니어의 이름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브랜드가 많지는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자기 브랜드의 제품을 만든 적이 전혀 없었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스피커 회사에서 다양한 종류의 하이엔드 스피커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다니엘 이몽의 일단 프로필부터 살펴보면은 이 업계에서는 인정할 만한 굉장히 긴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스피커 연구와 개발을 시작한 거는 알텍 렌싱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알텍 렌싱을 시작으로 필립스의 오디오 부문에서 오디오 설계를 담당을 했었고 2000년대 중반에 포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당시 포컬은 자크 마울과 제라르 크레티엔이라는 그 두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체제로서 기존의 자크 마울이 개인 회사로 움직일 때에서 벗어나 외부의 투자를 받아서 공격적으로 포컬의 사세를 늘리던 시절이었죠. 당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존의 모든 유토피아 시리즈를 접고 새로운 디자인에 완전히 달라진 포컬의 유토피아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당시 가장 획기적으로 등장한 제품이 바로 그랜드 유토피아 EM이라는 전자석으로 동작하는 오늘날의 그랜드 유토피아의 원형이 되는 모델이 탄생을 하게 되죠. 이 스피커를 필두로 포컬은 거의 한 4년 동안 스칼라 유토피아, 디아블로 유토피아,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유토피아 시리즈의 스피커들을 내놓게 되겠는데요. 바로 이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포컬의 새로운 유토피아 시리즈와 더불어 다양한 라인들을 새로 개발하게 된 그 당시 엔지니어링의 선봉장이 바로 다니엘 이몽입니다. 다니엘 이몽은 그랜드 유토피아를 비롯해서 이 다양한 포컬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피커를 제작을 하면서 W 샌드위치 콘과 그리고 벨리림 트위터 그리고 우퍼 뒷면에 보면은 마그넷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구현한 파워 플라워라는 방식의 더블 파워 플라워 마그넷 등 다양한 새로운 기술로서 포컬의 새로운 스피커들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모든 시리즈를 개발을 끝낸 뒤에는 다니엘 이몽은 2010년을 끝으로 퇴사를 하고 독일의 스피커 드라이브 업체에 취직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차들의 자동차용 유닛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주로 카오디오 업계에서 종사하던 그가 다시 오디오 업계로 돌아온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에 그가 합류한 것은 역시 세계적인 스피커 회사인 다인오디오가 되겠는데요. 다인오디오 또한 앞서 포컬과 마찬가지로 2014년에 새로운 중국의 자본이 인수를 하고 나서 2015년부터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다니엘 이몽이 그 다인오디오에 합류를 하면서부터 다인오디오의 새로운 스피커와 드라이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2016년에 다인오디오의 스페셜 40를 시작으로 새로운 컨피던스 라인, 그리고 이보크 시리즈, 그리고 컨투어 아이, 그리고 헤리티지 스페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다인오디오의 새로운 스피커 라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 꾸준히 다인오디오의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었던 다니엘 이몽은 2021년을 끝으로 퇴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22년 올해 봄에 리바이벌 오디오라는 새로운 스피커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가 설립을 하게 된 가장 큰 어떤 도움이자 지원자 역할을 해준 거는 제키 리라는 회사의 경영과 영업을 담당하는 인물이 되겠는데요. 이 인물 또한 출신 자체는 스피커와 관련된 오디오 업계의 인물은 아니었으나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이 굉장히 세계적인 오디오 스피커 수입 업체인 다인오디오에 합류를 하게 된 인물입니다. 원래 그는 대만 출신의 기업의 경영 컨설턴트로 활약을 했던 인물인데요. 맨 처음에 그가 시작했던 것은 로레알과 IBM의 기업 컨설팅을 도와주면서 업계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이 업계와 좀 많은 접점을 갖게 된 것은 2014년에 고어텍이라는 중국 업체가 그 덴마크의 다인오디오를 인수를 하게 되죠. 당시 이 고어텍의 다인오디오 인수 작업에 참여했던 제키 리는 2015년에 설립된 다인오디오 차이나의 큰 역할을 담당하며 회사의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어텍의 다인오디오 어떤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에는
그는 2017년에 다이노디오 그룹의 본사로 합류를 하게 돼서 부사장 직함을 달고 회사 경영의 전반적인 경영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다이노디오의 모든 영업 총괄을 하는 부사장으로서 홈오디오, 프로오디오, 그리고 인스톨레이션 같은 다양한 사업부를 총괄 운영하는 경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제키리 또한 2021년을 끝으로 다이노디오를 퇴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제키리와 다니엘 이몽이라는 이 두 사람이 독자적인 자기들만의 스피커를 새롭게 이제 만들고자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리바이벌 오디오입니다. 실제로는 이 두 사람이 기술과 경영을 맡고 뒤에는 중국의 큰 자본이 후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 등장하는 아탈란테 시리즈가 첫 제품이고, 이 이후로도 다양한 제품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리바이벌 오디오가 다른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도 있지만 다른 스피커에서 이제 크게 차별화되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기술력이 되겠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드라이버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피커 회사와 달리 리바이벌 오디오는 독자적으로 스스로 자기들만의 드라이버를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제품에 보시는 트위터와 미드베이스 그리고 미드레인지 우퍼에 이르는 모든 유닛들이 어떤 기존에 나와 있던 기성품의 어떤 드라이버가 아니라 리바이벌 오디오의 독자적으로 만든 자체 드라이버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시면 다이노디오나 ATC나 이런 업체의 드라이버와 흡사한 모양임을 알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 타사에는 볼 수가 없던 독자적인 기술을 갖춘 새로운 드라이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트위터부터 보면은 트위터 자체는 28mm의 실크돔입니다. 흔히 다이노디오의 스피커나 ATC 스피커를 보면은 되게 이러한 실크돔 트위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바이벌 오디오의 이 트위터가 특별한 점은 아마 쿠르트 밀러라는 독일의 그 실크돔 소재를 개발한 업체의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독자적인 자기네만의 레시피로 개발된 특수 접착 소재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이제 여기 위에다 코팅을 입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실크돔이 가지고 있는 특성 위에 이 특수 코팅을 입혀야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그 특성을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이노디오나 ATC의 돔과는 달리 이번에 자체적인 돔을 위해서는 직접 개발한 자기들만의 특수한 소재, 이제 코팅 소재를 개발을 했고, 그거를 특수하게 입히는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트위터를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외형적으로는 단순히 실크돔이지만 좀 이렇게 불빛을 가지고 깊게 그 트위터 내부를 살펴보면은 그 외형인 실크돔 안에 또 하나의 플라스틱 형태로 된 돔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ARID라고 부르는 돔이 되겠는데요. 이 기술은 이미 그 다니엘 이몽이 다이노디오에 있었을 때도 한번 보여준 바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돔이 움직이게 되면은 다이어프램 안에 보면 굉장히 이제 넓은 공간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돔이 움직이면서 그 돔 내부에 있는 공기를 같이 흔들리게 만드는데, 이때 돔 뒷면에서 발생되는 어떤 소음과 공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렇게 돔 뒷면에 있는 소음이나 공진은 앞으로 발음하는 돔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돔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돔 속에 있는 공기의 그런 어떤 움직임과 공진을 없애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BMW에는 소음기를 장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번에 리바이벌 오디오에서는 그 안에 ARID라고 부르는 특수한 형태의 또 하나의 플라스틱 돔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 뒷면에서 움직이는 공기의 흐름을 모두 모아서 트위터 뒤로 빼내는 그런 일종의 웨이브 가이드 역할을 하는 소음기 역할의 어떤 그런 돔이 하나가 더 들어있죠. 그래서 안티 레조넌스 이너돔이라고 부르는 ARID라는 돔이 트위터 내부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뒷면에는 그렇게 ARID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그런 공기의 흐름이나 소음들을 모두 제거해주는 또 하나의 소음기 역할을 하는 백플레이트 하나가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구물을 통해서 트위터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리가 트위터 내부에 있는 모든 잡음들은 제거하고 오로지 발음되는 사운드만 전면으로 재생이 되게끔 만든 것이 이 리바이벌 오디오의 트위터의 가장 큰 기술적인 특징이자 타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차별화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퍼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이 7인치 유닛이나 이 옆에 있는 아탈란테 5의 12인치 우퍼, 이 두 유닛은 모두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현무암 소재의 어떤 파이버를 사용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버설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현무암을 뜻하는데요. 버설 파이버라는 소재를 메인 진동판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소재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 현무암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글라스 파이버나 케블라보다도 훨씬 단단하다는 고강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오디오에서는 이 소재를 업계 최초로 이제 스피커용 유닛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가장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1차 레이어에는 이 현무암 소재 파이버를 진동판 소재로 사용하고, 그 뒤에는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펠트 소재를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유닛 뒷면에는 폼을 발라서 최종적으로 3개의 레이어가 되는 현무암 파이버, 펠트, 그리고 폼, 합성 수지 같은 소재의 그런 폼이 있어서 그 3단으로 된 3레이어의 샌드위치 구조로 된 다이어프램을 사용한 것이 그 리바이벌 오디오의 우퍼와 미드 베이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두 유닛 모두 사용된 마그넷은 페라이트 소재로요. 그 기존의 네오디뮴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소재라고는 하지만 이 네오디뮴과 달리 굉장히 친환경적인 소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은 네오디뮴보다 조금 약하지만 대신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가격대 어떤 유닛들과는 차별화된 굉장히 거대한 마그넷을 트위터나 미드레인지 둘 다 사용한 것이 이 리바이벌 오디오 드라이버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닛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운드를 만드는 그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크로스오버는 최대한 그 역할을 억제시킨 것이 이번 리바이벌 오디오 스피커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설계의 원칙은 유닛의 성능을 극대화시켜서 활용을 하되 그 결국 어느 단계에서는 주파수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거의 최소화된 부품으로 저역과 중역, 고역을 나누는 그런 회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미니멀한 크로스오버를 사용한 것이 이번 아탈란테 시리즈 스피커의 또 다른 설계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마지막 특징은 이제 스피커의 디자인이 되겠는데요.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하베스 내지는 스펜더처럼 되게 고풍스러운 올드한 그런 나무로 된 스피커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스피커도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런 스피커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면에 이런 홈이 새겨져 있는 것과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아니면 이제 미드레인지와 우퍼 사이에 그 영역을 이렇게 나무살로 이렇게 갈라놓은 되게 독특한 형태의 이제 캐비넷 디자인을 취했고요. 그리고 스피커 옆면에 보면은 리바이벌 오디오의 로고를 레이저로 음각 처리해서 새겨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기존에 굉장히 유명한 레트로풍의 그런 스피커 디자인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디테일한 부분들과 디자인적인 요소가 고차원적으로 전문가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스피커의 캐비닛을 디자인한 거는 다니엘 리몽이 설계한 게 아니라 프랑스의 이제 전문적인 산업 디자인을 담당하는 디자인 하우스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 이름은 A+A 쿠렌이라는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프랑스 100대 디자인 어워드에 속하는 제품들을 탄생시킨 그런 유명한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디자인 스튜디오의 이제 대표인 두 사람인데, 한 명은 프랑스인 남자 디자이너고 또 한 명은 이제 부인인 일본인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운영하는 이 디자인 업체의 특징은 독특한 프랑스적인 감각적인 요소와 더불어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 이제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동양인 어떤 디자인적인 특징을 겸비한 그런 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이 아탈란테 시리즈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그 유럽의 한 60, 70년대 스피커적인 디자인 모습에 한창 붐을 일으켰던 7, 80년대 일본의 그 산업 디자인적인 요소가 겸비된, 동서양이 겸비된 그런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제품 뒷면에 보면 이제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 같은 경우도 정확치는 않지만 WBT의 그 플래티넘 단자와 거의 동급의 유사한 단자를 썼고, 그 이외에도 디테일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의 어떤 부품이나 마감 퀄리티가 상당하다는 것을 직접 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이 스피커가 갖고 있는 어떤 사운드적인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이 두 스피커 중에 이 앞에 있는 이제 북쉘프 모델인 아탈란타 3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사운드적인 특징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베스나 스펜더 같은 류의 스피커와는
확연히 다른 현대적인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고역을 이렇게 좀 둥글게 말려놓고 뭐 중역을 굉장히 이제 부풀려가지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톤의 사운드를 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와는 정반대의 소리에 가깝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등장하는 새롭게 바뀐 다이노드의 스피커들의 그 사운드의 특징, 그리고 ATC 그 모니터의 사운드 특징, 그런 쪽에 훨씬 근접한 굉장히 단단하고 두껍지 않은 중역에 되게 매끄럽고 거기 해상력 높은 고역, 그리고 저음 같은 경우도 양감이나 풍만함, 부드러움보다는 단단한 소리를 내주는 저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쉘프 스피커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일 정도로 저음의 파괴력과 어떤 힘이 느껴지는 그런 좋은 저음을 들려주는데, 사실 이제 엄밀히 보면은 이제 밀폐형에서 되게 단단한 저음과는 조금 이제 차이는 있는데, 이게 덕트형으로 설계된 스피커다 보니까 적절히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통울림을 이용을 해서 저음을 확장한 그런 사운드인데, 이게 부풀리거나 흐릿한 저음이 아니라 밀폐형에 가까운 단단하고 또렷한 저음을 들려주는 게 이 스피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도 스펙 같은 경우가 한 87dB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동급의 다른 북쉘프들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만큼 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앰프를 특별히 가리지를 않습니다. 테스트를 할 때는 링돌프의 뭐 1120 같은 올인원 유니버설 앰프를 사용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일반적인 고급 뭐 인티 앰프로서 어큐페이지의 280 같은 인티, 아니면 서그덴의 클래스 A 인티 같은 한 3-4가지 종류의 앰프를 다 물려봤는데, 뭐 어떤 앰프를 물리든지 굉장히 또렷하고 선명하고 저음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울리기 어렵지 않은 그런 소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컬의 선명도, 무대의 스테이징의 어떤 또렷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요. 그리고 입체적인 그 사운드 스테이징에서 나오는 그 심도, 깊이감, 이런 것도 투웨이 어떤 북쉘프가 가지고 있는 명료하고 입체적인 거를 굉장히 잘 그려내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급의 크기의 북쉘프 스피커들과 비교해 보면은 그 어떤 음악을 들어도 뭐 클래식이든 뭐 재즈든 팝이든 음악의 장르를 딱히 가리지를 않고 모든 장르의 음악을 잘 들려주는 다이나믹한 표현과 고역에 대한 거친 입자나 지나친 밝기가 없이 깨끗하게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주고, 저역에서 고역까지 전체적인 음의 그 대역의 흐트러짐이나 뭐 특정 부분이 튀거나 빈 부분이 잘 느껴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려준다는 게 이 스피커의 또 하나의 큰 장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옆에 있는 그 아탈란테 5도 들어보면 기본적인 어떤 음색은 그 3나 5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상력 높고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매끄러운 고역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5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드레인지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역의 단단함, 선명도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12인치 우퍼를 탑재한 만큼 저음의 전반적인 깊이나 스케일감이 압도적으로 이제 3보다는 높은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저 스피커 또한 되게 스피커의 크기를 보거나 아니면 12인치 우퍼에서 기대할 만큼의 그렇게 양감이 많은 풍만한 저음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3와 마찬가지로 5 또한 스피디하고 다이나믹하고 저음의 틀이 딱 잡혀있는 타이트한 저음을 내주는데요. 스피커 뒤에 보면은 이 스피커 또한 뒷면에 분명히 2개의 이제 덕트가 뚫려 있는 위상반전형 설계이긴 한데, 저음이 그렇게 번지거나 흐트러짐이 없이 굉장히 명료한 편이고 꽤 깊은 저음을 내줍니다. 근데 그 저음이 양감이 있거나 뭐 JBL 같은 스타일의 그런 식의 저음이 아니라 잘 정리되어 있는 명료한 저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외형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ATC 스피커에서 얻을 수 있는 저음에 가까운 색깔이 훨씬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제품들을 설계해서 여러 스피커와 이제 비교하는 그 튜닝 과정에서 어떤 자기들만의 색깔을 만들어낼 때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ATC의 SCM100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다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설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운드는 굉장히 모니터적인 어떤 중역대의 해상력과 명료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보다 이제 큰 만큼 전체적인 사운드 스테이지나 크기, 그리고 스테이지의 어떤 깊이감이나 어떤 저음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더 넓은 다이나믹의 소화가 가능을 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하이파이적인 어떤 억양을 어느 하나 흐트러짐 없이 명확하게 재생해 주는 게 이 5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적으로 보면은 뭐 말로의 교향곡처럼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 큰 녹음들을 재생해도 전혀 부족함 없이 들려주고, 특히 대편성의 대음량 재생을 할 때도 음상이 무너지거나 무대 위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악기군의 이제 분리, 어떤 레이어링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특히 가격을 생각하면 이 가격에 그 다른 어떤 스피커와 비교해도 훨씬 한 단계 높은 사운드 퍼포먼스를 들려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충 뭐 이 정도로 이 리바이벌 오디오의 두 제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리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두 스피커 모두 가장 큰 특징이 그 뭐 사운드적인 특징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매칭 앰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별로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힘이 세거나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갖는 앰프를 물려줘야 잘 울리거나 이제 그런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중급 수준의 인티 앰프로도 충분히 좋은 사운드를 이제 얻으실 수가 있고, 이 스피커를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어떤 오디오 파일들은 입문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거나 조금 이제 중급기에 가까운 제품들로 이제 하이파이를 시작을 하실 분들이라면 아틀란테 3를 가지고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고,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엔드에 준한 어떤 성능을 원하는 오디오 파일이라 그러면 아틀란테 5 정도 되는 스피커를 연결을 해 보시면 충분히 가성비 높은 하이엔드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일단 이 리바이벌 오디오라는 회사의 이제 브랜드와 아틀란테라는 두 스피커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추후에 이 제품들 이외에도 또 다른 모델들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추후에 또 새로운 신제품이나 업데이트가 있으면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